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정흐름도 작성. 두 번째, 물질 수지표 작성.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작성. 네 번째, 중대한 환경 측면 리스트 개선 전후 작성. 다섯 번째,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 설정 검토 순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교육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조사, 예측평가, 유해한 환경을 회피 또는 감소 방안 강구하는 목적입니다. 정기 환경영향평가 주기는 얼마일까요? 1년에 1회 전팀 진행합니다. 각 평가 영역은 제품별, 유틸리티,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비정기 환경영향 평가 주기는 발생 시마다 해당 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신제품 개발, 신규 공정 및 설비 업무 발생, 공정 변경 보수 관련 법규 변경 이해관계자 요청 시 실시합니다. 환경영향 평가 순서입니다. 공정 흐름도, 물질 수지표, 영역별 환경영향 평가, 중대한 환경 측면 리스트,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 설정, 검토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 흐름도입니다. 해당 시트는 현장에 해당되는 시트입니다. 현장 관리 영역이 아닌 부서에서는 미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공정 넘버, 인풋, 공정 흐름도, 아웃풋, 공정 특이사항으로 구성된 시트인데요. 부서 작성, 작성자, 라인명, 작성 일자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정 넘버는 1년 번호를 기재하시고 공정순으로 기재하시면 되고요. 아웃풋은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 부자재, 부원료, 연료, 소모품, 용수, 사용량, 재사용량 등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보루 등으로 작성해 주시고 양에 대한 부분은 연간 사용량을 작성하되 톤, 메터세제곱 킬로와트 등으로 통일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조 공정 흐름도는 공정 순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투입, 제품 조립, 출하 등으로 순서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웃풋은 배출되는 제품, 부산물, 오염물질, 증발, 침투 등을 기록하는데 배출량은 전년도 연간 배출량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증발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증발은 대기 중에 날아가거나 소멸되는 물질, 분진, 가스류, 미스트류 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투는 토양으로 침투되는 물질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다시 인풋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부분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공정 특이사항은 환산량, 예를 들어서 전기량 및 기타 공정에 해당 공정에만 가지고 있는 특이사항이 있을 시에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은 물질 수지표입니다.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정 넘버는 1년 번호로 기재해서 공정순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원자재, 부원료, 연료, 기타, 용수, 단위 공정명, 제품, 대기, 폐기물, 폐수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재, 부자재란에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 부자재, 원료, 연료, 소모품, 용수, 사용량, 재사용량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사무직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면장갑 등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 시트에서도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단위입니다. 해당 단위를 통일해 주시고 인풋 대비 아웃풋과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 중인데 연간 사용량이 5.52kW다. 그러면 이제 열이 발생될 거고 대부분 전력 같은 경우에는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용수를 사용한다거나 일부가 증발되고 대기 중에 그리고 일부가 폐수로 발생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공정별 환경영향평가, 제품별 환경영향평가, 유틸리티 환경영향평가서, 부대시설, 대기종합, 폐기종합, 토양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각 부분별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정별 환경영향평가는 공정 운영 중에 발생되는 환경영향평가서 공정흐름도 물질수지표고 작성이 선행이 되어야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환경영향평가서는 제품을 폐기 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요. 구분에는 정상, 비정상, 사고 시 구분하여 작성하는데 작성 부서는 생산, 운영, 품질관리팀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틸리티 환경영향평가서는 공정에 대한 유틸리티 사용 시 정상, 비정상 사고 시 형태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유틸리티의 명이 무엇이냐고 보면은 전기, 에어, 스팀, 용수, 용수 중에 지하수, 상수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 부서는 설비개선팀, 생산운영팀, EHS 경영지원팀, 타사업장은 경영관리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시설 운영 환경영향평가서는 사무실 안에는 이제 뭐 연구소, 영업소, 냉난방 시설이 포함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실, 측정실, 수익검사실, 물류창고, 야적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식당, 매점, 변전실, 관제실, 컴프레셔실, 양수펌프실, 보일러실, 제품 전시실, 폐수 처리장, 주차장, 조경 등을 의미합니다. 작성 시 부대 시설별로 시트로 나누어서 작성해야 됩니다. 가령 펌프실이면 펌프실, 그리고 경비실이면 경비실, 이렇게 다 시트별로 나누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종합, 수질종합, 폐기종합, 토양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해당 평가서는 대기종합, 수질종합, 폐기종합, 토양 오염이 발생됐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작성 부서는 EHS 경영지원팀 또는 환경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공정 넘버는 앞장과 같이 공정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환경 측면입니다. 환경 측면은 이제 환경에 주된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요. 뭐 폐걸레가 나온다거나 공통사항으로 앞장에 작성했던 인풋 또는 아웃풋의 물질을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발생 원인입니다. 발생 원인은 환경 측면의 활동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재 부분에 있을 때 원자재를 소재를 투입한다라는 발생 원인이죠. 예를 들어서 폐걸레를 사용하게 되면 폐걸레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걸레 발생이라고 표기해 주시고 정상적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별 환경영향평가는 정상, 비정상 사고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상은 정상 가동 범위 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있을 때 정상으로 표기해 주시고 비정상은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환경 영향에 미치는 것, 예를 들어서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을 때 비정상 성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사고는 예상치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접지가 불량해서 누전이 났을 때 뭐 그런 부분으로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은 대기, 수질, 폐기, 토양, 소음, 에너지, 천연자원, 생태계 등으로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0에서 2점으로 점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자, 환경 영향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 저희 환경 영향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표기해 둘 건데요. 대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트는 저희가 앞서 그 위험성 평가 교육할 때 EHS 리스크 관리 지침서 보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 리스트 지침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대기 부분을 표기할 때 0점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일 경우는 0점 또는 1점을 줄 때는 방지 시설이 있는 거, 예증기를 설치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점을 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대기에 심하게 영향을 준다고 표현했을 때는 2점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나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폐기물 그리고 뭐 여기 투입한 공정에 앞서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천연 자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에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는 어떻게 표기가 된다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면 0점으로 표기해 주시고요. 생태계 파괴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예를 들어서 대기, 수질, 토양 등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다량이나 자체 배출 허용 기준이 이하라고 표기될 때는 1점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점수가 2점이 넘어갈 때에는 발생 시점과 그리고 발생 결과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래 참조 내용과 같이 1점일 때는 환경 측면에서 회사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고 2점일 경우에는 다시 재평가를 해서 중대한 측면에 대한 부분을 선정 또는 선정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점이 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예시를 봤을 때는 2점이 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를 종료하시면 되고 뒷장으로 넘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2점이 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발생 결과 평가, 중대환경 측면 선정 유무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발생 시점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과거, 미래를 표기해 주시는데 대부분은 현재에 대한 부분을 표기해 주시고 비정상이나 사고가 있을 때 과거에 사고가 났다. 아니면 미래에 사고가 날 것이다. 아니면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측했을 때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전기 불량 누전 시의 사고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났다거나 미래에 날 것이다 라고 표기가 되면 해당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발생 시점이 완료한 후로 발생 시점이 완료되었을 때 만약에 이 점이 발생이 됐다면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건데요.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시트에 메모 엑셀 시트를 저희가 작성하는 시트를 봤을 때 별도로 메모장에다가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발생한 적이 전혀 없다면 1점으로 표기해 주시고 아니면 연에 한 번 발생한다 2점, 분기별로 1회 정도 발생한다 4점,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발생한다라면 10점이라는 점수를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에는 1점이나 2점, 4점, 10점이라는 대한 점수를 표기할 수 있고요. 발생 결과에 대한 부분도 유해성, 사용, 방출량, 법적 규제에 대한 부분도 여기 마우스 커서를 대면은 추가적인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 지구 환경에 영향을 전혀 미치는 부분이 없다. 대기나 수질이나 기타 이런 상황에 그러면 1점을 주시면 되고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약간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2점. 지구 환경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해 준다면 4점.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면 10점에서 1점, 2점, 4점, 10점에 대한 점수를 표기해 주시고요. 사용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량은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1점, 아니다 1톤에서 50톤 미만이다라고 하면 또 2점, 그리고 50톤에서 100톤 미만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3점, 연간 100톤 이상일 때는 5점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폐기물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사용량에 대해서 전기로 봤을 때 만일 때는 1톤으로 산정해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 규제에 대한 부분은 법적 규제 사항이 전혀 없을 때는 1점, 아니다 자체적인 허용 배출 기준에 이내에 준수하고 있다. 자체적인 부분에 기준이 있으면서 준수하고 있으면 2점, 법적 허용 배출 기준 이내에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4점, 배출 기준에 대한 부분 법적 허용을 초과했을 때 10점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1점, 2점, 4점, 10점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각 평가가 완료됐을 때 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는데 해당 부분은 서식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는 발생 가능성 곱하기 발생 결과 그 각 세부적인 항목을 모두 곱해주면 해당 점수가 나오는데요. 서식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50점 미만일 경우에는 워스트 한 건에 대해서 선정해서 관리하시면 되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아래에 등급 50점에서 100점 미만, 100점 이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환경 측면에 대한 선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50점 미만이어도 워스트 한 건에 대한 부분을 선정해서 관리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에 대한 부분이 50점이 미만일 경우에는 워스트에 대한 부분 한 건을 중대 환경 측면으로 선정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평가 결과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워스트 한 건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셔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점수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아래 항목처럼 평가를 하셔서 관련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보시자면 100점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에 심한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영향으로서 환경 영향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반드시 환경 목표와 세부 목표를 선정하고 환경 영향 추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각 평가 점수를 산정했을 때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 목표와 환경 경영 추진 계획서를 수립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환경 측면의 선정 유무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다면 뒷장에 대한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으로 가면 중대한 환경 측면 리스트입니다. 중대한 환경 측면 리스트는 중대한 환경 역량 중 실행 가능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시고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시되 평가가 높은 점수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보관에 대한 부분, 폐합성 수지나 각종 폐기물에 대해 발생했다라고 표기가 된다면 발생 원인에 대해서 폐기물은 보관장에서 당연히 발생이 될 거고 전 라인에서 생산하면서 발생이 되겠죠. 아니면 생활을 하면서 발생이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환경 발생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이 발생된다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앞장에서 설명드려서 작성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 설정 검토서에 대한 부분을 또 작성하되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가령 저희가 폐기물 절감을 하기로 세부 목표를 세웠다면은 그 관련된 각 항목에 대해서 앞장에 4건이 있었으니까 뒷장에도 4건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관련된 목표, 그 밖의 요건, 중대한 측면, 기술적인 대안에 대한 부분을 해당이 된다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중간이다, 세모라고 이렇게 별도로 표기해서 채택 유무에 대한 부분 만약에 해당 건에 대한 부분을 불채택할 때는 불채택 사유를 작성하시고 해당 장에서 마무리하시고 채택이 됐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환경경영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환경경영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는 먼저 전략 목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장에 폐기물을 절감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다면 예를 들어 폐기물 10% 절감 금액 얼마, 세부적인 목표 연간 얼마를 절감하겠는데 월에 얼마라고 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간 얼마 정도 차감하겠다. 연간 얼마에 대한 XX 얼마에 대한 부분에 저감하겠다면 월에 얼마씩 절감하겠다. 해당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 기입해 주시고 추적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 여기 해당 표가 생성이 되는데요. 해당 표를 생성하면서 관리하시되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실행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 파악에 대한 부분, 원인 분석에 대한 부분,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도 기입해 주셔야 되는데 실행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부분, 실행 일정, 담당자에 대한 부분을 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작년에는 전년 대비 24%를 절감했다. 올해는 10% 절감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절감하는 비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감 추이에 대해서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절감하겠다라면 100만 원 절감, 실시 일정은 1월 2일, 담당자는 XX 홍길동 누구. 원인 분석으로 봤을 때 폐기물 종류가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분리 배출되지 않고 있다. 한 곳에 모아서 버리기 때문에 폐기물 양과 비용이 늘어난다 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했던 실시 일정 그리고 담당자를 작성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 폐합성 수지 예를 들어서 각 항목에 분리 배출을 해서 폐기물을 절감하겠다, 재활용을 해서 절감하겠다 아니면 폐목재가 목재에 대한 부분을 발생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겠다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철재로 대체하겠다 폐기리스캔을 재활용하겠다 안에 내용물을 처리를 해서 그런 세부적인 또 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추적 관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아랫장인데 추진 항목에 대한 부분인데 개선 계획을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개선 회의를 한다거나 개선 회의에 대한 부분을 한 회 할 수도 있고 2회, 3회, 4회 할 수도 있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위에 세웠던 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때쯤 캠페인을 한다거나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한다거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실적을 추적 관리하십니다. 최종적으로 개선 전과 후에 대한 사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해당 시트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고 그게 없다면 전체적인 시트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